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플레이어가 계단을 무한하게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임입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막히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막힘없이 완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니티 버전은 21.3.26 F1 버전입니다. 해당 버전이 동일하지 않더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가급적 동일한 버전으로 맞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D URP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인피니티라고 정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유니티 화면이 생성되어지면 화면 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되고 저와 같은 화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화면 구성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이유는 하이어라키와 인스펙터를 자주 사용하며 설정하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화면을 설정하겠습니다. 세로로 볼 것이기 때문에 9:16으로 정하겠습니다. 해당 화면 비율이 없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입은 Aspect Ratio를 선택해 주시고 너비는 9, 높이는 16으로 작성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화면 적용이 안 되었으면 다시 눌러서 9:16을 선택해 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게임을 만들 재료인 해당 에셋을 구매합니다. 해당 에셋을 구매하셨다면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선택해 주시고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 줍니다. 왼쪽 상단에 My Asset을 선택합니다. 구매한 에셋을 선택하고 다운받은 뒤 임포트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해 줍니다. 먼저 플레이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에셋 폴더를 보게 되면 픽셀 어드벤처 1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셋 폴더 안에 메인 캐릭터 폴더를 보게 되면 보철 가입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을 보게 되면 아이들 점프 페일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누르면 이미지 파일이 펼쳐져서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 파일의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서 하이어라키 창에 올려줍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게 창이 뜨는데 이름은 아이들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캐릭터로 변경하겠습니다. 크기가 작으니 스케일 값을 3으로 변경해서 크게 해줍니다. 폴더에 비어있는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항목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줍니다. 이름은 페일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애니메이션을 생성해줍니다. 이름은 점프라고 정하겠습니다. 네모로 연결되어진 애니메이터라는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럼 애니메이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어준 페일 애니메이션과 점프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창이 뜨게 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창을 보게 되면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선택합니다. 처음 위치에서 아래 점프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다음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0.2초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점프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점프 애니메이션은 다 만들게 됩니다. 페일 목록을 선택해줍니다. 점프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줍니다. 왼쪽 상단에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트리거를 선택하고 이름은 move라고 정하겠습니다. M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V를 선택해줍니다. 이름은 die라고 정하겠습니다. D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오른쪽 아이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 줄이 나오게 되고 이걸 점프로 연결합니다. 점프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메이크 트랜지션을 아이들에 연결합니다. 동일하게 페일에도 연결해줍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을 서로 연결해서 주어진 조건이 성립되면 연결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서 점프로 연결된 트랜지션을 선택해줍니다. 컨디션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move라는 값이 오게 되면 실행되어라 라고 정해줍니다. 아이들에서 fail로 연결된 트랜지션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는 die를 선택해주고 값은 true로 정해줍니다. 반대로 fail에서 아이들로 가는 방향의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컨디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값은 fail로 정해줍니다. 아이들에서 점프로 연결된 트랜지션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has exit time의 체크는 해제해줍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전환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대쪽은 exit time의 값은 0으로 하고 fixed duration의 체크는 해제해줍니다. 그 아래 값들은 전부 0으로 해줍니다. fail에 가는 쪽과 나가는 쪽에 has exit time의 체크는 해제해줍니다. 씬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캐릭터에 붙여줍니다. 그럼 캐릭터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카메라는 캐릭터에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인스펙트에서 트랜스폼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캐릭터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주기 위해 Y 값을 0.5로 설정해 줍니다. 바닥과 계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F 폴더에 터레인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왼쪽에 터레인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멀티플로 변경해 줍니다. 아래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줍니다. 해당 창이 뜬다면 어플라이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이 뜨게 되는데 왼쪽 상단에 슬라이스를 눌러줍니다. 아래 슬라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미지에 하얀 테두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닥으로 사용할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파란색 점을 클릭하여 크기를 이미지에 맞게 맞춰줍니다. 계단으로 사용할 이미지도 영상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 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창을 닫고 해당 이미지를 펼쳐보게 되면 설정했던 이미지가 따로 분리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그라운드로 작성합니다. 오른쪽 점 3개를 선택합니다. 리셋을 선택하여 위치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땅 모양의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그라운드에 넣어줍니다. 스케일 값을 5로 설정하여 크기를 크게 해줍니다. 씬을 선택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위치를 캐릭터의 아래로 옮겨줍니다. Y 값을 -1.65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Ctrl D키를 눌러 복제해줍니다. 복제한 이미지를 옆에 붙어 있게끔 위치를 옮겨줍니다. 나머지 하나 더 복제해서 옆으로 이동시켜 붙여줍니다. 계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스테어즈라고 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점 3개를 선택합니다. 리셋을 선택하여 위치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름은 스테어라고 작성합니다. 캐릭터의 크기와 비슷하게 스케일 값은 X는 1.5, Y는 2로 설정해 줍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한 칸을 이동하게 되면 X는 0.75, Y는 0.5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계단을 선택하고 캐릭터의 발 아랫부분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Y 값은 -0.1이 되어집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한 칸 더 위인 0.5만큼 올려줍니다. 계단 하나를 복제하고 캐릭터의 발 아래 위치시켜 줍니다. 계단도 캐릭터와 같이 0.5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확인하였으니 이제 계단을 복제해서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스테어즈를 선택해서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한 화면에 꽉 차게 되는데 20개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스테어를 모두 선택한 다음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해줍니다. 나중에 계단에 충돌 기능을 넣을지 모르니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제 계단을 랜덤하게 위치를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관리하기 위해 SF 폴더에서 underbar my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언더바 마이 폴더 안에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스크립트 폴더 안에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해줍니다.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캐릭터에 관련된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점 3개를 클릭하고 리셋을 눌러 위치값을 초기화해줍니다.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하고 여기에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와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게임 매니저를 선택하고 여기에 계단이 랜덤한 위치로 생성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클래스가 다른 곳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으로 작성하고 게임 매니저에 인스턴스라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인스턴스는 자기 자신인 this를 대입해줍니다. 인스펙트에서 구별해주기 위해 헤더를 작성하고 이름은 계단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10 정도의 칸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해주고 다른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해주고 게임 오브젝트는 계단을 여러 개 등록해주기 위해 배열로 해주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stairs라고 작성합니다. 여기 게임 매니저 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프라이빗으로 작성합니다. 상태에 따라 나누어지게 스위치문을 사용할 것인데 숫자로 표기하기보단 알기 쉽게 enum을 사용하고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 state라는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시작인 start와 왼쪽인 left, 오른쪽인 right를 순서대로 작성해줍니다. enum에 접근 가능하게 state에 소문자 state라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여 변수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제거해줍니다. 처음 시작 시 계단을 초기화해주기 위해 initStairs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포문을 이용해 등록된 계단의 배열 길이만큼 반복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enum의 state 변수의 첫 번째 값인 state에 스타트 값을 대입해 초기화해줍니다. 다시 initStairs 함수로 이동합니다. 스위치 문을 생성하고 state 값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스타트에서 스테이지의 위치 값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계단이 위치하는 값을 벡터3에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첫 번째 이동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변수에 스테이트의 라이트 값을 대입해줍니다. 다음 포문을 돌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정해지는데 그 전의 계단 위치에서 추가로 더해주면 편하기 때문에 따로 벡터3에 그 위치 값을 넘겨주어 대입해주면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벡터3에 old position이라는 변수를 새로 작성해줍니다.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old position에 값이 적용된 계단의 값을 대입해줍니다. 스위치 문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스타트에서 작성한 걸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우선 캐릭터가 한번 이동하게 될 때 높이 값을 확인해 봅니다. Y축으로 0.5만큼 이동하게 되니 벡터3에 Y 값을 0.5로 작성합니다. 왼쪽은 현재 위치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동하게 되니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오른쪽은 플러스만큼 이동하게 되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에 각각 이전 계단의 위치 값에 작성해준 벡터3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old position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기 위해 벡터3에 제로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작성한 내용을 하나의 함수로 간결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이라는 함수를 작성해주고 스타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init 함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는 init 함수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itStairs 함수를 추가로 작성해줍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열쇠 모양을 잠궈줍니다. 그리고 계단을 선택해서 Stairs 배열에 넣어줍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줍니다.
계단이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정렬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작성하길 처음에 오른쪽으로 해줬고 그 값이 오른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나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단을 랜덤하게 변경되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올드 포지션에 위치한 값을 받은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i가 0일 때는 고정이니 1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가 0이 아닐 때를 조건으로 작성합니다. 랜덤 레인지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인 5개 중 랜덤으로 한 개의 값을 지역 변수 len에 대입해줍니다. 여기서 다시 조건문을 만들어줍니다. len 값이 이보다 작은 값이 오면 조건이 성립되게 작성해줍니다. 조건에 들어오게 되면 state 값이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값을 변경해줍니다. 사망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추가로 i 값이 계단의 배열 길이보다 1 작게 해줍니다. 배열의 길이는 20이고 i 값은 0부터 19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계단이 이제 보기 좋게 나열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컨트롤하기 위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주기 위해 애니메이터를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애니미라고 정하겠습니다. 2D는 왼쪽, 오른쪽을 변경하기 위해선 플립의 X값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작성해주고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애니메 변수에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받아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변수도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받아옵니다.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므로 시작의 위치값과 이동하게 되면 그 위치값도 알아야 되니 벡터3에 스타트 포지션 변수와 올드 포지션 변수를 작성해줍니다. 캐릭터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체크해주기 위해 불변수로 isTurn이라 이름을 정해주고 fail로 초기화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방향을 전환시켜 주겠습니다. if문을 만들고 키 값을 받아오기 위해 input에 get mouse button down 함수를 작성하고 값은 1을 넣어줍니다. 우클릭의 값은 1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캐릭터 turn 함수를 미리 작성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 아래에 캐릭터 turn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isTurn이 true라면 false로 변경해주고 false면 true로 변경해줍니다. 이것도 사망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flipx에 isTurn을 대입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추가 조건문을 작성하고 get mouse button down 함수에 0을 작성해 줍니다. 여기에 캐릭터 move 함수를 미리 작성해 줍니다. 아래에 캐릭터 move 함수를 작성합니다. 조건문을 만들어서 isTurn이면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위치값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 스타트 포지션 값에 시작시 캐릭터의 위치값을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올드 포지션에 로컬 포지션을 대입해줍니다. 캐릭터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isTurn이면 올드 포지션에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는 위치값을 넣어줍니다. 한 계단을 이동하게 되면 x값은 0.75 이동하게 되고 y값은 0.5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isTurn은 왼쪽이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로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더해준 값을 대입해줍니다.
반대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건 오른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거해줍니다. 조건문을 빠져나오면 올드 포지션의 값을 현재 캐릭터의 위치 값에 대입하여 캐릭터를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주기 위해 애님에 set 트리거를 작성하고 여기에 move를 작성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캐릭터 이동도 이제 잘되니 계단이 생성되면 그 방향에 맞게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불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isTurn으로 변수 이름을 작성합니다. init 함수로 이동합니다. isTurn의 변수를 stairs의 배열의 길이만큼 초기화해줍니다. 포문을 이용해 stairs의 배열의 길이만큼 돌아줍니다. 계단의 위치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고 isTurn도 false로 초기화해줍니다. initStairs 함수로 이동합니다. 왼쪽일 때 isTurn은 true로, 오른쪽일 때 false로 작성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오른쪽일 때와 왼쪽일 때 적용이 잘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면 제일 아래에 있는 계단을 제일 위로 올려주고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확인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int로 move count와 turn count 변수를 작성해 줍니다. 캐릭터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방향에 관한 코드는 묶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move direction 함수를 작성하고 캐릭터 move 함수에 있는 방향에 관한 코드를 옮겨줍니다. 캐릭터 move 함수에 move direction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캐릭터 move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move count는 증가시켜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되어졌을 때 사망 판정을 해주고 미리 isFailTurn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로그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isFailTurn 함수를 작성합니다. 지역 변수 불로 이름은 result로 작성하고 false로 초기화해줍니다. return에서 result를 작성해줍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게임 매니저에 isTurn 배열을 작성합니다. 이 배열 값이 isTurn의 값과 같지 않다면 result 값은 true로 대입해줍니다. isTurn 배열에 turn counter를 넣어줍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turn counter는 증가시켜줍니다. turn counter가 계단 배열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1만큼 뺀 값보다 크게 되면 turn count는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로그를 삭제하고 여기에 죽었다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줍니다. 불 타입으로 해줬기 때문에 애님의 setBull 함수를 작성하고 첫 번째 인자는 die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true로 작성해줍니다. 게임 화면을 보게 되면 캐릭터가 이동되어지고 여섯 번째 올라오게 되면 첫 번째 계단이 화면 아래로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된 계단을 제일 위로 올려주고 이걸 무한으로 반복되게 해주겠습니다. move count가 5보다 크게 된다면 계단을 스폰하게 해주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스폰스테어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int 값을 받아오게 해주겠습니다. 계단이 생성될 때 initStair 함수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만 미리 생성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방향을 잡아줘야 하니 랜덤으로 어디 방향으로 할 것인지부터 설정해줘야 합니다. initStair 함수에서 랜덤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조건문에서 계단 배열 길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스위치 문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여기서 첫 시작인 스타트는 필요가 없으니 제거해줍니다. 계단의 배열에 들어가는 i 값은 매개 변수로 오게 되는 카운트로 변경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주석을 제거하고 responseTer 함수를 미리 작성해줍니다. responseTer 함수를 작성해주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게임 매니저에 스폰스테어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스폰되어지는 계단을 카운트해야 하니 새 변수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int로 스폰 카운트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스폰스테어 함수의 인자값에 스폰 카운트 변수를 작성해 줍니다. 계단이 스폰되면 스폰 카운트는 증가시켜 줍니다. 스폰 카운트 값이 계단 배열의 길이에서 1을 빼주고 이 값보다 크다면 스폰 카운트는 0으로 다시 초기화해 줍니다. 캐릭터 무브 함수에서 캐릭터가 사망하였다면 그 아래 코드는 실행되지 않게 리턴을 작성해서 함수를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작성한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는 것을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init 함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스타트 함수에서 작성한 변수를 넣어줍니다. 사망 시 실행할 애니메이션은 false로 초기화해 줍니다. 카운터로 이용되어지는 변수들도 여기에 작성해서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isTurn 변수를 초기화해 주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flipX 값도 isTurn 값을 대입하여 초기화해 줍니다. 캐릭터가 죽게 되는 부분도 캐릭터 die 함수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죽었는지 판단되어지게 bool 타입으로 isDie 변수를 만들어주고 false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init 함수에도 초기화되게 작성해줍니다. 캐릭터 die 함수에서는 true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UI를 만들어서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 재시작할 수 있게 화면을 만들고 이동 시 점수와 최대 점수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하이어라키 창에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UI 스케일 모드에서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를 선택해줍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게임 오버라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사망시 나오게 되는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화면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곳을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지를 하나 더 생성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화면 전체를 채워줍니다.
약간 어둡게 하고 알파 값을 줄여 투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 뒤에 배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죽고 나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약간 빨갛게 만들어주고 조금 투명하게 해줍니다.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끔 텍스트 메쉬 프로가 있는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임포트하여 설치해줍니다. 버튼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창의 아래쪽에 버튼을 배치합니다. 버튼 이름을 리스타트 버튼이라 작성해주고 텍스트에 들어갈 이름도 리스타트라 작성합니다. 버튼의 색을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변경해줍니다. 게임 오버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텍스트에 텍스트 메쉬 프로를 선택해줍니다. 여기에는 최대 점수를 표기하도록 맥스 스코어를 작성해주고 위쪽에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켜줍니다. 복제를 해서 약간 아래로 배치시켜주고 게임 종료 시 획득한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 Now Score라고 작성해줍니다. 점수를 표기해주기 위해 각각 Max와 Now 아래로 텍스트에 텍스트 메쉬 프로를 생성해줍니다. 구분되어지게 글자 색도 변경해줍니다. 게임 오버 부분을 접어주고 이제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면 점수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창은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상단의 점수만 표기되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줍니다. 색은 약간 어둡게 해주고 알파 값을 조절해 조금 투명하게 해줍니다. 상단에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켜줍니다. 점수가 표시되게 해주기 위해 텍스트에 텍스트 메쉬 프로를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나타내주는지 알려주기 위해 스코어라 작성해주고 이미지보다 위로 배치시켜줍니다. 복제를 하고 이건 점수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이동하고 회전하게끔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줍니다. 복제를 하고 하나는 무브로 하나는 턴으로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무브는 오른쪽 아래로 배치하고 턴은 왼쪽 아래로 배치합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 캐릭터 무브 함수와 캐릭터 턴 함수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걸 퍼블릭으로 변경해 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가 없으니 삭제합니다. 무브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끌어다 넣어주고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캐릭터 무브 함수를 호출하게 해줍니다. 턴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에서는 캐릭터를 끌어다 넣어주고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캐릭터 턴 함수를 호출하게 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퍼블릭으로 버튼 리스타트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init 함수를 작성하고 게임 매니저의 init 함수와
initStairs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이 함수들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변경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UI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헤더를 작성하고 이름은 UI라 적어줍니다. 스페이스를 작성해서 10만큼 간격이 있도록 해줍니다.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게임 오버 창을 표시하고 끌 수 있게 게임 오브젝트로 작성해줍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단에 유징을 작성하고 tm 프로를 작성합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 UG UI를 작성하고 최대 점수와 현재 점수, 상단에 보여지는 점수 세 가지를 작성해 줍니다. 점수를 등록하고 표시하기 위해 int로 max score와 now score 변수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init 함수에서 now score는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텍스트 show score에 표기되는 점수도 0으로 표기되게 해줍니다. toString 함수는 정수를 글자로 표기해주는 함수입니다. 게임 오버 함수를 작성하고 죽고 나면 약간의 딜레이를 두고 창이 뜨게 해주겠습니다. 코어 루틴을 사용하기 위해 iEnumerator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show game over라고 작성해줍니다. yield return에 wait for second 함수를 작성해주고 인자값으로 1F를 작성합니다. 이는 1초 뒤에 이 아래 작성한 코드로 이동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임 오버 창을 활성화해주고 현재 점수가 최대 점수보다 높다면 최대 점수를 현재 점수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 창에 각각 점수를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게임 오버 함수에서 스타트 코어 루틴을 작성하고 여기에 show game over를 작성해 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캐릭터가 죽으면 창이 뜨게 하면 되기 때문에 캐릭터 die 함수에서 게임 매니저에 게임 오버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죽었을 때 이동하면 안되니 캐릭터 move 함수에서 첫 번째 줄에 is die가 true라면 리턴을 작성해서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init 함수의 게임 오버 창은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캐릭터가 계단을 오를 때 점수를 추가해주기 위해 add score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now score는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증가된 점수를 텍스트에 표기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캐릭터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제일 아래 게임 매니저에 add score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게임 매니저에 비어있는 항목에 각각 UI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 창에 리스타트 버튼을 선택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캐릭터를 등록하고 버튼 리스타트 함수를 호출하게 해줍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재시작을 누르면 캐릭터가 처음 위치로 안 가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init 함수로 이동합니다. 스타트 포지션에 처음 위치 값을 받아오는 부분을 스타트 함수에 넣어줍니다. 올드 포지션에 스타트 포지션 값을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 위치에 스타트 포지션 값을 대입해줍니다.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는 효과음과 배경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 게임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여기에도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사운드를 등록해주기 위해 헤더를 작성해줍니다. 이름은 오디오라고 작성해줍니다. 스페이스를 작성하고 10만큼 간격이 있도록 해줍니다. 오디오 소스를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사운드라 정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오디오 클립을 작성하고 배경음이 나오게 하는 BGM 사운드와 죽었을 때 효과음이 나오게 하는 다이 사운드를 작성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사운드 변수에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 오디오 소스에 접근해줍니다. init 함수에서 시작하게 되면 배경음이 나오게 해줍니다. 사운드의 클립은 BGM 사운드를 대입해주고 플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재생되도록 해줍니다. 루프 값을 true로 해줘서 반복해서 재생되게 해줍니다. 게임 오버 함수에서 죽었을 때 소리가 재생되게 해줍니다. 반복 재생이 안되게 해주고 음악이 재생되어지고 있다면 스탑 함수를 이용해 정지시켜줍니다. 클립에 다이 사운드를 넣어주고 이걸 재생되도록 해줍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오디오 소스를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사운드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오디오 소스에 접근해줍니다. 캐릭터 무브 함수에서 캐릭터가 이동되어질 때 소리가 나게 해줍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에셋 폴더에 레오파즈 폴더, UI 메뉴 폴더로 이동합니다. 디클라인 오디오 파일을 캐릭터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를 보게 되면 오디오 클립에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에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해줍니다. 버프 헬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디버프 오디오 파일을 게임 매니저 다이 사운드에 넣어줍니다. 캐주얼 게임 BGM 폴더를 선택합니다. BGM4 오디오 파일을 게임 매니저 BGM 사운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에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해줍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배경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init 함수에서 사운드 변수에 볼륨을 추가하고 값은 0.4f로 작성합니다. 게임 오버 함수에서는 볼륨을 1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효과음과 배경음이 적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한의 계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다른 게임을 만들 때 응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유니티를 배우실 땐 무조건 따라 해보시고 어떻게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아내신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